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지. 고고. 참 잘들 만들어. 3% 콘텐츠도 걸고 백년 앞에 우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밥심. 푹 찍어야지. 나 안 찍으니까 고기 찍어. 오동 안 했어. 그러니까 나 저기 있잖아. 아.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아편. 진짜 연탄구이 같다. 이거 연탄구이지. 이렇게 먹는 게. 봅시다. 나도 아는데. 맛있게 집중.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새로 고추장 삼겹살, 네. 상추, 미나리, 깻잎, 팁 너무 큰 거 아니야? 은하수, 석류즙. 소리? 저는 거의 그냥 고려대학교 소리밖에 안 들릴 것 같아. 그래서 듣는 느낌. 부대기와 함께. 돈 주고 들으면 맛있게. 아이 참 미안해. 이거 그냥 틀어도 돼?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먹자. 싫어. 아 맛있겠다. 물리학과들은 제가 선생님 말씀 천재들이 있나요? 그럼요. 그래도 괜찮아요. 물리학과는 고려대 물리학과가 동아시아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리학과가 원래 그거 구울 때 뼈 있대나? 뼈 없었던 것 같아요. 못 봤어. 뼈나. 다른데 일본에서 일본에서 공부하셨어요? 네.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훌륭하니까 고려대 물리학과에 있어요. 삼겹살 냄새. 네. 뼈 있다. 조심해. 고려대로 오시네. 근데 오늘은 교수님 양자 컴퓨터. 네. 저희가 사실은 살짝 양자 역학 컴퓨터 맛은 봤어요. 네. 근데 자신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죠? 내가 둘째가 배웠는데 재밌는 것 같고 알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네. 맛있다.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간만에 먹네. 네. 뭐부터 알면 됩니까? 양자 컴퓨터. 오삼. 네,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요즘 뜨거워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들어보시고 심지어 작년에 2020년 재작년 2022년에 고대 물리학과 교수. 물리학상도 이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젊은데. 보시게 되면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은 뭐 이렇게 3명의 유명한 과학자분들이 받으셨는데 이분들 뭐 수상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 과학적으로 유명한 아까워. 실험을 하셨고 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음. 파이어니어링 퀀텀 인포메이션 뼈 다 들어있나 보다니. 어동도 하자마자. 양자 정보 과학이라는 뼈는 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공로로 네. 원래 삼겹살에 뼈 근데 자주 이게 들어있잖아.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이 그건 분야가 그렇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류 과학의 최전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양자 정보 과학이 뭔데? 뭐 쌈장 같은 거 필요 없지? 지금 만들어 놓은 쌈장 없어. 아니야. 충분히 양념 괜찮아. 한데요. 좀 대부분 이렇게 그 전형적인 하시곤 합니다. 통신, 양자 고추장 양념 양자 그 맛은 아니네, 다행히. 센서, 아, 그래? 양자 컴퓨터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는 하는데요. 똑같은 그 맛 나는 그거 있어. 양자를 분석하고 보면 돼요. 양자의 원리를 이용해서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네, 그렇습니다. 네. 미나리도 드세요. 미나리도 넣었습니다. 관심이 많은데요. 이거는 아마 한 수년 전, 2019년. 내일은 맛있는 집을 찾아서 외식 가자잉. 한방을 빡 하고 큰 기사를 냈습니다. 양자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 3분 만에 끝냈다.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연구자를 넘어서 산업계나 일반인들도 양자 슈퍼컴퓨터로.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에 이제 바로 1년 25억 년 걸릴 계산을 200초. 대단하다. 25억 년 걸릴 계산을 뭐 200초에 했다.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계산 능력이 뛰어납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궁금증은 도대체 양자 컴퓨터가 뭐길래 저렇게 계산을 잘하는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는 그냥 전 콘센트 꽂고 돌리는 녀석이었는데 요건 어떤 원리길래 뭔가 이렇게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냐 네. 그걸 배우게 간이 되는 세진 않네, 네, 진짜. 맞습니다. 우리 나물이랑 노동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그러게 자꾸 이런 거 먹으면 일본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건 살짝 그렇잖아요. 있어도 또 뭐 먹을까 하니까 있는 거랑 밥 먹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쿄대에서
동경대. 네. 동경대에서 물리학과도 졸업하시고 화학에서도 언니 일본 미국에서 쫙 돌아가지고 고려대 물리학과를 다니실 시간이 없었답니다. 네, 이거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 진짜 이 학벌로는 깻잎 오래됐나 보다. 이미지가 왜? 싸하네. 아 그래? 세네. 아 오래되면 그런 맛이 나? 네, 말씀하신 그러지 것처럼 않나? 약간 쇠지면서? 이렇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듣고 그러면 어디까지 많이 왔고 먹어야지.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 네. 어떤 연구가 요즘 진행되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웃라인을 제가 이번 맛도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네. 먼저 양자역학 이미 들으셨지만 그래도 좀 네. 시간이 지나셨으니까 학습해보고. 네, 네. 간단하게 제가 복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왜 이렇게 좋은가, 그렇지. 뭐가 좋은가, 궁금하죠.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개발 그리고 활용 저건 어디다 써먹어? 네, 어디다 써먹는지 네. 투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말씀을 드리고 끝내보겠습니다. 천박한 주제까지 다 이제 뽑아가지고. 네, 그럼 먼저 양자역학인데요. 네. 양자역학에 대해서 뭐 깊게는 들어가지 않고요. 양자 중첩, 양자 얽힘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 두 개거든요. 예. 그럼 먼저 양자 중첩인데요. 양자 중첩 저희가 컴퓨터 얘기를 할 거니까 네. 비트랑 비교를 하면서 그냥 네. 저희 예. 컴퓨터 예. 비트랑 비교를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비트가 온 아니면 오프. 그죠? 비트, 0 0 아니면 아니면 1. 1이죠. 네, 그럼 예. 두 개가 있죠.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냥 컴퓨터를 고전 컴퓨터라고 부르거든요. 예. 옛날 방식이다. 클래식한 컴퓨터. 네, 클래식한 컴퓨터. 거기서는 0하고 1밖에 없는데 네. 양자역학에서는 양자 중첩, 즉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슈퍼 존재해요. 포지션? 저 그때 제가 배우기로는 0, 1이 뭉뚱그려져 있는데 얘가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데 착 쳐다보면 갑자기 0이기도 하고 돌아보면 0인지 1인지 모르는데 쳐다보면 1이 되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좀 그렇지. 요건 네. 저걸 현 세상에서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0이면서 1이다. 예. 0인지인지 모른다고 비슷한 얘기죠.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뺑뺑뺑 계속 돌고 있어. 아, 네. 그럼 안 돼야 분명이야. 네, 모르죠. 네, 네, 바로 그겁니다. 사실 가장 정확한 비유 좋네. 비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동전 비유인데요. 동전이 앞면 아니면 뒷면인데 돌고 있으면 알수 앞면이면서 없죠. 그렇죠. 동시에 뒷면인지 알 수가 네. 없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양자 중첩이라고 음.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딱 0.5라는 값이 그럼 나오냐라고 그건 보통 아니죠. 물으세요. 근데 그건 아니죠. 이게 측정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0인데 맞네, 진짜. 저거는. 비유가 좋네. 사진을 찍어서 측정을 하면은 앞면 혹은 뒷면일 거 아니야. 그지? 뒷면이 나오겠죠. 예.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측정이 양자 상태를 깨부순다, 붕괴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돌던 애를 예. 저희가 그냥 팍 때린 거잖아요. 그지? 그럼 궁금한 게 확 때리면 0이나 1이 하나 나올 거잖아요. 네. 동전이니까. 네. 그럼 다시 손을 떼면 다시 빙빙 도는 상태가 되는 아, 거예요? 아닙니다. 비가역성이라는 게 다시 측정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얘는 그냥 걔는 1이거나 네. 0이거나 0이 상태로 쭉 가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네, 끝나버립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는 측정을 한 번 하면 걔는 버려요? 거의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끝이에요. 걔는 정보를 읽고 그냥 버리는 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재료가 뭐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미래의 재료. 양자 비트, 큐비트라고 부르는데 비트에 대비되는 양자 예. 비트라는 큐비트. 건데요. 예.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너 안단 말이야? 방식이 현재 존재합니다. 들어보긴 했지. 당장 컴퓨터 때문에. 기계이나 이런 거를 계속 고쳐 쓰는데 쓰고 몇 하는데. 년을. 아, 그렇죠. 근데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게 사실 그 양자 상태를 버린 거고요. 사실 이 뭐 0이건 1이건 된 애를 다시 저희가 인위적으로 아, 다시 돌릴 신호를 수는 줘서 있죠. 또 돌려? 만들 수는 그럼 있어요. 동전 던지기 한번 더. 이제 다음에 먹을 때는 저거 쥐락표가 빼야 되겠다. 너무 빨리 식어? 아 밑에 빠져버리게. 기름이. 그래서 자꾸 막 보이니까 막 트별기가 난리가 이게 이제 났는데. 양자 중첩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근데 제가 아까 랜덤 여기서는 안 될걸? 한국짜리라? 동전 같은 경우는 확률이 쥐락표 여기다 놓고 둔다고? 더 심할 텐데? 박스 해야지. 경우는 그 나올 확률도 저희가 제어해 하고 기름 밑에 쥐 새끼야 옆으로 하고 밑에 대신에 요것도 저것도 같이 해야지. 물. 함수입니다. 어? 양자 지난번에 수식이라는 그 저기 그 생각하시면 냄비 같은 거 되는데요. 있잖아. 저기 그 그거 수식 안에
이렇게 동전을 펜. 돌려서 쳤을 때 나오는 확률을 지난번에 그냥 그거 없이 밑으로 쭉 떨어져 내비뒀는데 네, 가지고 있다. 그거 이번 할 때는 만들 수가 있어요? 네. 하면 70% 밑에 그 받쳐갖고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만들어. 난 불에 안 타게? 야광이 뭐 아니다. 뭔 빠지면 소리인지 모르겠다. 확률도 나가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걸로 기름 떨어지잖아. 옆에 그 뚜껑. 옆에 구멍 말고 옆에 이렇게 구멍 있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양자 있잖아. 중첩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구웠던 거 큐빅 뭔지 알지? 석쇠같이 생기는. 응. 거기다 이제 양쪽 이렇게 해갖고서 그냥 그 기름 떨어지는 데가 있잖아. 밑에 거기 그 저기 네. 이제 뭐 버너 밑에 거기로 떨어지게 옆에 배웠었잖아. 근데 걸로 안 떨어지고 위에 이렇게 생긴 그 저거 네. 팬 같은 거 있잖아. 응. 그걸 놓고서 그 위에다가 그 석쇠 놓고 구우면은 기름이 걸로 떨어지면은 나도 거기다 밥도 볶아도 되고. 그래? 몰라. 예. 이제 각각을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게 양자 얽힘인데요. 예.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림에 제가 0명 나도 상추도 좀 먹었어? 싸 싸먹었어? 그 나도 좀 싸먹었냐고. A가 0이면 몇 개 싸먹었어. 잘했네. A가 1이면 B도 무조건 1이어야 된다. 근데 조금 짧게 쪼사놔야 되는데 두개 돌고 있는 좀 거예요. 길다 크다 보니까 만일 제가 여기에 지금 부라질- A랑 B를 부라질 나는 해놓고 것 같은 둘 다 느낌이. 네. 둘다 돌고 있죠. 네. 뭐 춘천달걀비나 뭐 5.5 하면은 그렇게 크게 나오는 거 별로 못 먹어본 것 같은데 닭갈비가 크더라고. 예. 이제 얽혀 있게 만들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얽혀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주말부부. 접시말 부분인데요. 네. 네. 맛있다. 근데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먹어. 특성이랑 같이 생각을 먹어.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크다, 씨. 특성을 할 근데? 때 먹어, 이번에는 먹어. 제가 오른손 이쪽에 있는 동전 가서 줘, 이거? 응? 가서 줘? 아니야. 앞면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영이 나왔죠 제가. 네, 얘가 예. 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왼손에 있는 동전 제가 아무 짓도 안 치지 했는데 않아도 갑자기 픽 쓰러지면서 혼자 넘어지면서 무조건 0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원래 그런 것도 하는 게. 저도 얘기 들었는데. 자꾸 이렇게 멀렸다는 거잖아요. 항상 두 개가 얽혀 있는. 이거는 왜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양자의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예. 그렇단다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네, 제가 궁금한 건 네. 그 두 개가 얽혀 있는 주말 부부처럼 얽혀 있는 부부는 원래 그런 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얽히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 저희가 둘이를- 인위적으로 네. 인위적으로 네. 너희 둘은 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상무는. 따라서 무조건 뭐가 그래요? 되고 이렇게 응.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만들 표정이 막 말하면서도 재밌어하는 것 같아 막. 0이면 0이야. 왜 흥미진진해 본인이 막 오히려 더. 네, 정확하게 왠지 알아? 하면 그래서 니네들이 이해하겠냐? 내가 다 알려줘야 돼야 이러고 양자 나오는 사람들은 막 다 재밌어해. 네. 저희도 나는 좋은 학교 자부심 부르는 건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어해. 그 학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양자 얽힘이고요. 양자 기술이 스탠드는 결국 이 양자 중첩이랑 거의 뭐 유치원 교사처럼 얼마나 잘 만들고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예. 모든 본인이 즐기는 것 같아 보였어. 되게 좋아 보여. 근데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알려줄게 하면서 막. 응. 얽힘 잘 만들어야 되고요. 너무 신나나 봐 저희 학문이. 그런가 봐. 해도 해도 재밌나 봐. 예. 그럼 이제 양자가 끝났고 재밌긴 해. 끝났고 예. 이제 이렇게 아 어려워. 근데 계속 쟤는 맨날 들어도 어렵고. 들어도 모르니까 그러지. 응. 조금 이해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이제 양자 컴퓨터는 컴퓨터의 양자 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예를 그 물리학 그 한 사람 그 사람도 막 먼저 양자 중첩이 들으면 되게 재밌잖아, 또. 활약하는지인데요. 야, 요거다. 나 이거. 머릿속에 안 남았어. 그 알쓸? 응. 아유 그 사람 너무 재밌어. 말도 잘해가지고. 근데 성향이 달라서 그런지 이 사람처럼 막 그냥 에너지가 막 여기는 되게 막 뽕해갖고 하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은데 차분하게 하는데 되게 컴퓨터에서 비트가 3개 이렇게 하잖아. 있으면 일반적으로 저희 그냥 쓰는 컴퓨터에서는 이 3개의 비트가 나 들을 때뿐이야. 아, 참 좋아, 진짜. 010 해서 111까지 8가지 얘 때문에 내가 자꾸 섞어서 그러나? 쇠파 아니 죽나? 어려워. 들어도 몰라. 현실 얘기하고 너무 달라서 그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아. 어떤 연산을 하고 싶어요. 어떤 계산을 하고 싶으면 네. 정직하게 000으로 계산 돌리고 음흠. 001로 돌리고 네. 쭉 8번 돌리면 됩니다. 요즘 막 네. 경제 얘기해주는 것도 박수동 나와서 막 매부쇼도 한단 말이야. 앉은 거라고 둘이 나와갖고. 가지고 와서 걔도 참 쉽게 잘 풀어서 얘기해 진짜. 그러면 예. 이 하나의 상태
상태에 이 8가지 경우의 수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게 할수 과학 코너 있다. 세 개만 가지고 걔네들 아마 이론 비슷한 거 한번 했었을 거야. 양자 물리학을 했었나 봐. 0이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상태라면 초 이해가 안 되는 계속. 하나에 여기 옆에 8가지의 상태의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야, 양면 잠바 같은 거지. 네. 그러면 쟤네 한세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얘기다. 8개의 경우의 수를 다 커버한다. 네, 그렇죠. 이 하나의 바꿀 수 상태에 있다는 대해서 거죠. 계산을 하면 그리고 저희가 측정 결과를 잘 해석하면 8가지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8개랑 1개니까 뭐 8배 빨라지네 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만일 뭐 100개다 또 이해 안 되네 그럼. 여기에는 2의 100승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2의 100승계의 경우의 수를 양자 컴퓨터는 단 하나의 상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인프린시플 그 이론상으로. 그래서 큐빅 뭐 이해되냐? 응 하기는 씨. 물러날수록 될 수도 있지. 쟤는 양자 뭘. 컴퓨터의 이득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렇긴 하겠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무식한 질문이 그럼 저- 있는데 고전 컴퓨터도 지금 8가지 경우의 수지만 결국은 3가지의 깜빡이가 있어서 8가지가 나오는 거지. 얘는 영아님은 얘는 영아님은 그 조합이 달라졌을 때가 8가지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중첩인 상태는 그 8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중첩돼 있지만 아니야, 근데 이거 하나 딱 누르면 너 0 아니지. 근데 1 더하기 1, 2 더하기 1, 3 더하기 1, 4 더하기 1, 5 더하기 1, 6 더하기 1, 7 더하기 1, 100만 2 이런 거를 그냥 x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자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겁니까? 네. 두 분 다 사실 핵심을 좀 말씀 누가 더 정확히 약간 다른 식으로 쟤는 좀 웃겨. 둘 다 틀렸어. 쟤는 재밌어.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터로 이게 하나의 친구인가 봐, 둘이. 표현한다는 게 예전 기자 할 때부터 영이면서 겁나 웃겨 둘이. 영이면서 잘 웃어, 둘 다. 하나의 그러니까. 상태가 8가지 정보를 포함하는 건 맞는데 이제 내가 질문하신 게 결국 측정을 하면 영아님은 1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건 결국 마찬가지야. 너도 이거 살코기 먹어요? 측정이랑 했을 때 요거, 특히 측정도 랜덤하게 나오니까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양자 컴퓨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을 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되고 영아님은 1로 그리고 그게 랜덤하게 확률은 저희가 알지만 랜덤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 연산을 한다는 건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 번 똑같은 측정을 여러 번 해서 그 확률 통계를 보고 얘가 원래 어떤 중첩이었는데 이 중첩일 때 어떤 결과를 주는구나를 여러 번의 측정의 결과를 분석해서 확률 분포를 보고 저희가 이제 알아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3개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측정하는 횟수가 3개 있을 때 지금 저희 고전 컴퓨터는 8번 예, 계산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도 결국 한 8번 정도 측정을 해야지 그렇죠. 이게 리즈너블한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별로 이득이 없는데 만약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다. 100개의 이제 비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전 컴퓨터는 2의 100승 정도의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2의 100승번 계산을 해야 된다면 양자 컴퓨터는 과학자라. 결국 확률만 알아내면 되니까 그만큼의 그만큼 측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한 100번 정도 측정을 해도 저희가 확률 분포의 양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조금 확률적이면 정확한 계산은 아니잖아. 그치. 많이 안 해도 된다는 말씀. 고전 컴퓨터보다는 훨씬 덜 해도 돼요. 100% 아니면 확률은 뭐 해도 된다. 같은 값 다양하니까. 나와도 네, 덜 측정해도 된다, 뭐 덜 트라이해도 된다, 뭐 이렇게. 그게 확률적으로 존재해서 그렇습니까? 네, 양자 컴퓨터의 이제 측정의 확률이기 때문에. 양자 지금 컴퓨터의 라이브였어? 측정이 확률이다. 양자 역학에서의 측정의 확률이다, 정확하게. 양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양자 들어간 애들은 다 측정은 확률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여기에 존재할 확률로서 표현된다. 네, 이렇게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확률을 확인하려면 한 번씩 다 눌러봐야 되잖아요. 여러 번. 눌러봐야 1. 그냥 확률 분포, 요 정규 분포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장 근데 그 횟수가 윗대가리가 몇 번 하다 보면은 나온다라는 거 같은데. 제가 바로 암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숫자를 잡고 싶은데 5개라고 하면 2의 5승이면은 32. 아닙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오, 바로 나오네. 그럼 고전 컴퓨터로
2에 8, 16, 30이네. 유효하게. 예. 그럼 고정 컴퓨터를 64번을 해야 된다면 양자 컴퓨터는 확률을 저희가 알면 되는 거니까 한 30번만 해도 확률 분포는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아, 알겠어요. 아, 그래. 뭐 어디다 써먹어? 뭐. 패턴만 알면 되니까 네. 이 정도 확률로 나오는구나. 네. 아니면 그다음부터 엄청 많은 숫자도 그 확률을 대입하면 알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론조사 하면 되는데. 약간 예. 그런 컨셉이네요. 그렇죠. 그걸 측정을 많이 하면 그만큼 더 그렇게 정확한 되겠죠. 값은 알 수 그러면 있겠지만 뻔하지. 네, 그리고 이제 그냥 근데 저희가 그런 정도인 걸로 그 나오는 거잖아, 계산의 그러면. 정확도를 그러니까 어디다 하는 써먹어? 표를 줄 수가 이제 있어요. 이 정도는 얘기해주겠지만. 충분해라고 네, 있으니까 저걸로 파이 값을 구하는 거 뭐 저런 건 안 될. 아닌데 그건 정밀한 계산하고 계산하고 100% 계산하고. 정확하게 지금 뽑는 게 아니라 그냥 고정 컴퓨터는 계속 경화수 잘 갖춰서 확률적으로 얼마 딱 그냥 이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뽑잖아. 저런 거는 그러니까 뭐야 그거 날씨 예측 이런 거는 겁나 빨리 하겠지. 확률이니까 그건 무조건 다 확률이잖아. 그치, 그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군요. 네, 접근하는 방식이 완벽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아직은 특히 에러 확률이 큽니다. 그게 이제 풀어야 될 에러? 사실 이 양자 확률에서 벗어날 확률 아니야? 또? 때문에 에러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 이게 그거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라서 사실 예.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척보는 아는 컴퓨터예요. 척보. 그렇지는 않지만. 첫 번 알았는데 틀렸어. 그럼 그거 보시. 인공지능에는 어울리겠다. 사진 쫙 보면 아 이거 사람이요, 개요, 고양이요 이런 건 잘 접근을 잘하긴 하겠지. 그런 거 정도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사회생활 문화가 다른가. 고양이 탈 쓴 사람을 고양이랑 이럴 확률은 확실히 있는 거고. 어. 언제든 물어봐. 처음부터 끝까지 안. 네. 알겠습니다. 야, 그거 이해했습니다. 야. 이게 이제 양자 중첩이고요. 그다음에 잡아줘 약간 보자. 얽힌 놔둬보자. 얽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연산의 횟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에 12개의 비트를 가지고 왔어요. 고정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고 다 0인데요. 이번에 다 1로 바꾸고 싶어요. 네. 그러면 원래 연산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바꾸니까 네. 그냥 정직하게 12번 하나씩 바꿔서 12번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양자 역학에서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똑같이 12개의 양자 큐비트가 있을 때 얘네를 얽어버립니다. 양자 얽힌 상태를 만들어요. 인텐들. 네, 인텐들먼트가 이제 그 양자 얽힘인데요. 근데 이 12개가 다 양자 얽힌 상태면 그냥 한 번, 네, 한 번의 측정으로 저희가 0000000을 뭐 측정에 한 번의 오퍼레이션으로 다 1 상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동작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개념적으로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가 연산의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예를 들어 뭐 양자 컴퓨터의 정확성을 좀 아 됐어. 응용처가 궁금해.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얽힌 응용처. 저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럼 내가 반론을 하고 싶으니까 그때는. 옛날에 컴퓨터 원리. 확률이라며 저걸 어떻게 해. 3 더하기 2를 할 때 우리는 3, 2, 5 이렇게 되잖아요. 컴퓨터는 3을 예를 들면 이진수로 하면 1001, 0001 더하기 뭐 1001, 0001이므로 이게 1을 넘어가면 또 맞아. 저렇게 해야지. 컴퓨터는. 더 어렵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런데 그 짓을 빨리 하기 때문에 3 더하기는 너무 빨리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 그 효율은 떨어지나 땅개들을 그냥 딱 풀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그걸 빨리 부지런히 하니까 잘 나오는 건데 얘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음.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빨리는 못합니다. 늘 양자 컴퓨터 양자 방식으로 하면 이게 쉽게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2인 1각으로 그냥 도별로 묶어가지고. 네, 묶어가지고 꽁충꽁충 가는 거예요.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양자 얽힘하고 양자 중첩을 이용하면 배부르다.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먹어. 방법이 있어요. 59점.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암호 해독이거든요. 그 암호가 저희 이제 요즘은 좀 더 복잡한 방식의 암호가 많이 나왔는데 RSA 기본적인 공개. 암호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합니다. 3 곱하기 5는 조팅 15를 어려워서. 계산하는 건 쉽지만 예. 15를 3 곱하기 5로 쪼개는 건 조금 어렵다. 예, 그렇죠. 네. 네. 작은 숫자라서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쪼개는 건 하루 종일 어렵거든요. 2321을 그렇게 풀어내가라고 하면 머리 아프죠. 네, 그렇죠.
이거를 이용해서 보통 저희 암호를 만드는데요. 네. 그거를 뭐 사람 이니셜 따서 RSA 공개키 암호라고 이제 음. 부르는데요. 네. 이런 계산, 이게 저 거꾸로 하는 계산이죠. 네. 큰 숫자가 주어졌을 때 오 얘를 더하기 뭐가 얘 곱하기 뭐인지. 네, 오 곱하기 뭐로 뭐가 처리는 예. 인수분해. 양자 컴퓨터가 잘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계산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래요? 왜? 저도 그것도 어, 시간을 많이 하죠. 경우의 수를 많이 빨리 넣어야 돼서 그런가요? 제가 왜라는 질문까지 대답하기에는 저의 지식이 좀 부족한 것 응? 같고요. 네. 이제 유명한 이론학자, 이론 물리학자 분께서 이거는 빨리 할 수 있어라고 증명을 해놓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00비트 정도의 이런 암호가 있을 때 이 암호를 풀려면 슈퍼컴퓨터로는 뭐 단순하게 하면 뭐 100만 년 정도 걸린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암호로 쓰는 건데 어. 양자 컴퓨터는 이거를 이상적으로는 1초 만에 푼다고 합니다. 1초 만에? 네, 그만큼 양자 컴퓨터가 이 계산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점심적으로 되게 획기적으로 줄여주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암호가 사실 그러면 결국엔 보안을 뚫으려고 다 암호를 잘 풀으니까 네. 그러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암호 체계를 또 바꿔야겠네. 암호를 거는 방법을. 그치. 못 뚫게. 지금은 이제 거는 방법은 슈퍼컴퓨터로 해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암호 키로 된다 하는 게 저기 RSA인가 저거거든. 계산이 빠르다는 뜻이 저건 진짜 어려워. 단순 계산이잖아요. 하나하나 단순 명에서 다 해야 돼 저거는 막 수십 번, 수백만 번, 수천억 번 막 해야 풀 수 있는 건데. 확률적인 접근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저게 암호 공개 키 뭐 이렇게 그게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저거를 빨리 풀어? 확률적으로? 컨셉은 조금 더 저도 공부를 해봐야 될 것 에헤이 그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저런 거 얘기 안 해주고 내가 빨라서 네. 저거만 할 수 있단다 하면 안 되는데 있는 아줌마도 있지만 교수님. 한 판에 쫙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양자 컴퓨터가 원리되는 건데 그렇게 외우죠. 네. 또 외워? 네. 와. 그래서 이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이런 양자 얽힘 중첩을 이용하면은 상당히 파워풀하다라는 예.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어떻게 만드니라는 네, 얘기를 네, 좀 그렇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어떻게 컴퓨터 네. 진짜 만드냐. 네, 어떻게 만드냐.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먼저 큐비트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비트가 있어야지 뭐 컴퓨터를 만들겠죠. 비트를 일단 많이 모아야.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 큐비트는 그럼 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0과 1이 있어야 되고 네. 그 0과 1의 양자 중첩도 저희가 잘 만들어줄 수 있어요. 구현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얽힘도 만들 수 있어야 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얘가 잘 유지도 돼야 되죠. 오래 그렇죠. 살아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 그래야 계산기를 쓰지.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0인지 1인지 측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그렇죠. 네, 그렇죠. 상당히 기본적이긴 한데 사실 이런 기본이 그러네. 중요해서 네, 한번 조금만 더 들어볼게. 실제로 뭘로 해야 되냐? 네. 대나무를 하면 되냐? 그게 그 개미 다리로 해야 되냐? 뭐냐? 그렇지. 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큐비트를 얼마나 잘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가입니다. 뭐 초기화할 수 있는 사실 다 기본적인데 초기화할 수 있니? 네. 그리고 큐비트 하나를 잘 다룰 수 있니? 양자 중첩 잘 만들고 0, 1 잘 만들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이상이 있을 때 양자 얽힘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본 네. 요건. 빨리도 먹었다, 우리. 그러면 응.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있다. 풀도 다 먹었죠? 어떻게 평가할까? 이제 제가 또 열심히 여러 먹었네. 가지 양자 컴퓨터들을 소개해드릴 텐데 이 먹어. 아이들을 볼 때 어떤 거를 그럼 비교를 해봐야 되냐라고 하면 성능 지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예. 스케일러빌리티, 컨트롤러빌리티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스케일러빌리티는 양자 개론이요? 개론은 난 별로 싫은데. 개수 중요하니까요. 개론은 많이 했어. 심층 수업을 하든가. 그리고 개수가 현재 많은 것도 중요한데 지금 100개지만 10,000개로 늘리는 게 쉬운 기술이 있을 수도 응? 있고 지금 1,000개지만 영어 읽고 있는 겨. 컨트롤러빌리티. 기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양자 비트가 현재 몇 개고 앞으로 늘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스칼라빌리티. 저희가 판단 지표인데요. 예. 그럼 몇 개가 필요하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어 능력. 스칼라빌리티는 양? 대략 이렇습니다. 기지.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음.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한 20개 정도 아니네. 필요해요. 스칼라빌리티가 몇개안 필요해요? 개수를 양. 있으면
밀릴 수 있는 능력. 테스트 나이트도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대충 돌아. 하이 컨트롤빌리티는 제어 능력이. 이제 슈퍼 컴퓨터랑 좀 겨뤄볼까라고 하는 정도는 50에서 100개 정도의 양자 비트가 있습니다. 네, 양자 비트, 큐비트가 있습니다. 100개만 있으면 돼요. 양자 비트 슈퍼컴퓨터도 되게 라는 게 슈퍼컴퓨터였는데 뭐예요? 걔가 뛰어넘는 막 퀀텀 비트의 약자로 큐비트를 예. 제가 쓰는데요. 양자 음. 비트가 말 그대로 이제 비트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영의를 표현하는 something인 것 같은데. 썸띵이에요. 네. 그래 점프해서 퀀텀 점프라고 하잖아. 퀀텀. 그게 양자야. 아 그래? 네. 그러니까 대단한 발전 뭐 그런데 쓰기 일반적으로는 쓰지 퀀텀 점프했다 막 여기서 여기로 와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게 이제 양자에서 쓰는 말이지. 그때 구글이 쓴 양자 컴퓨터가 비트가 한 50개 정도 됐습니다. 양자 비트가. 큐비트가 50개라고? 네, 50개 정도로 이제 이게 모든 아 슈퍼컴퓨터급의 계산을 하려면 50큐비트만 있으면 돼? 최소. 몇 개 계산.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하는 양자 뭐 해독하려면 5000큐비트? 요거 하나에 엄청 비싸다는 뜻이네 이거. 아, 이거 한 네. 개에 비트. 비트 하나가 그치, 엄청 그- 비싸겠네. 저걸 뭘로 하는 이거 하나 보시면 이게 얼마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막 암호 해독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걸 진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산업에서 양자 암호 해독을 써먹으려면 그럼 이제 한 5천 개. 이제 좀 필요하다는 계산이겠지? 근데 이제 공격기 저게 아직 절대로 못 뚫는 거니까 지금은 몇 개나 되려나? 아까 나왔는데 그 구글 그게 구글은 5개라고 했나? 50개. 50개? 아 지금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급 계산 정도까지 됐다고? 시간 많이 걸리는 오케이. 건데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도 그 암호를 못 푸니까 아직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거구나. 뭐 그렇게 조금 넣고 먹어. 근데 그다음 부분은 이제 얼마나 우리가 잘 양자 비트를 제어할 수 있는지인데요. 결국 에러가 얼마나 되는가? 그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0이나 2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제어 능력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제가 말하는 거는 얼마나 정확한가. 잘리는 거 싫어? 정확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니 가사 제가 안 잡히려고 했지. 상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얘를 5분의 3, 0 더하기 5분의 4, 1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됐죠? 분석 상태죠. 그리고 보통 이런 너도 그거 하나 먹어, 통짜발이로 그냥. 만들 때 이렇게 양자 컵. 비트가 있을 때 이건 내가 먹어야겠다. 레이저를 기계 많아서. 일정 시간 탁 따준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에? 신호를 일정 시간 탁 따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양자 중첩 상태를 어이구. 만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삐끗해서 그 일정 시간 따줘야 되는 거니까 예. 시간이 살짝 삐끗한다거나 이런 뭔가 실험. 살짝 삐끗해서 이런 게 있어요. 계속 먹고 있는데? 3.50 더하기 5분의 3.61이 살짝 엇나갔네. 살짝 엇나가면 이건 아웃이죠. 이미 저희가 원하는 양자 중첩 상태가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원하는 상태를 만들 수 PDL 있는가.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쟤는 지표가 알고 있고요. 얘기하는겨 아니면 논문 읽고 또 얘기하는겨 이제 있는데요. 원하는 양자 비트만 다 이해했을까? 아우 뭔 얘기 저희 하도 제가 모르겠네. 12개 아니다 양자 비트 박사님. 제가 네 번째에만 1에서 0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예. 근데 그때 이걸 할 때 양옆에 애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야죠. 네, 이게 그래야죠. 상당히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래야 컴퓨터로 쓰지. 그렇죠. 이것도 근데 사실은 실험적으로 구현할 때는 상당히 체크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4번만 바꾼다고 바꿨는데 그래. 3번, 5번 같이 그럼 바뀌면 답이 완전 틀려버리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계산했던 주판 같은 거 이렇게 생기면 계산은 끝내야지만 실제로 만들려면 뭐 대나무를 깎아야 되는지 콩나물 깎아야 되는지 뭐 크기를 어떻게 해야지 겁났어. 왼손을 안 비유를 건드리고 해도 슈퍼컴퓨터가 2% 비유 되게 좋아해. 손톱이 안 맞아서 아니 우리 날 때는 저거 오 일하는데 젊은 애들이 저거 갖다가 저는 또 뭐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아까 주판 자체를 볼 수도 있는데. 모르지. 합쳐서 양자 비트 개수가 늘어나도 이 위에 두 개가 변하지 않는다. 잘 제어할 수 있는가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12개 중에 네 번째 바꾸는 예를 들었잖아요. 이거는 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10,000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3,868번만 바꾸고 싶어. 예. 이거를 딱 그 녀석만 바꾼다. 이거는 사실 이론적으로 당연히 돼야 되지만 그렇죠.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하기는 좀 머리를 잘 써야 되거든요. 지금 컴퓨터보다는 또 저런 게 잘 안 되네. 지금 컴퓨터는 어디 액세스하면 딱 거기 가거든. 네. 어. 얼마나 붙어 있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거 막 읽으면 쫙 그 읽어오잖아. 액세스를 잘 못해? 네, 그렇습니다. 집이 나눠져 있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능 지표들을 생각하시면서 예. 이제 제가 보여드릴 여러 가지 시스템 왜? 비교해 보시면 새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해. 보는구나. 네, 이제 활용 그래. 컴퓨터 얘기인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요? 네, 이제 우와. 사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네. 잘했겠는데? 가장 또 화려한 사진만 데리고 와서 네. 이제 대표적 플랫폼들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기준은 벤처가 초전도, 있습니다. 저놈 초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양자 아, 그 떠들썩 했던 거 아나? 시스템, 아, 어떤 양자 주식 컴퓨터를 안 해서 잘 모르지. 서비스로 제공하는 초전도를 만들면 모든 게 세계가 변할 텐데 세상이 정말 이 4가지 막 우리나라에서 저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몇 개월 전에 난리가 났어. 어디요, 또? 어카운트를 만들면 아니 그 초전도만 계속 연구하는 데가 있는데 초전도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구현이 된 거야. 그거 가지고 우리는 초전도를 만들었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니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떠들썩했지만 그래서 어떤도 거기다가 막 했어? 아니 난 그런 거 안 해. 맞습니다. 재료의 언니 했어?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안 하지. 큐비트는 초전도 물질로 만든 큐비트고요. 원자 이온은 그거에 가까운 게 MRI가 초전도를 이용한대. 근데 그런 걸 하려면 너무 어려운 게 아주 낮은 온도에서 약간의 그 현상이 발현된다는 거야. 막 200도, 마이너스 200도까지 줄여야 되고.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아휴. 현실 쓰기는 너무 그래서 어려운데? MRI가 비싼 거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대기업들이 하는 플랫폼이 대부분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컴퓨터라고 부르지 않고 아, 네. 하는 이유는 다 컴퓨터라서 그냥 그 중에 하나의 시스템 아니면 플랫폼. 그냥 플랫폼이란 단어를 요즘 좀 유행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하나 만들었는데 어느새 같이 쓰는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아, 네, 지금 그래서 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컴퓨터가 이 초전도 큐비트 방식입니다. 이 초전도 큐비트는 정말 초전도 물질로 회로를 그려서 이 회로 하나를 큐비트로 이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저희 잘 아는 그 반도체 공정 있잖아요. 예. 반도체 공정처럼 초전도 물질로 이렇게 회로를 그려서 양자 컴퓨터 칩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양자 컴퓨터 칩 사진이고요. 예. 한 크기는 한 몇 센치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센티미터 실제로도 네. 이게 여기 그-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이 사진은 50개짜리예요. 50. 아 50큐비트야?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사진이 그거예요. 아까 제가 슈퍼컴퓨터. 그 신문 기사에 냈던 그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이게입니다. 네. 요 조그만 건데 이렇게 빠르다고? 컴퓨터만한 계산 능력이 있어요? 네. 빤스파를 텐데 뭘로 만든 거예요? 물질이? 초전도. 초전도 물질. 초전도 물질로 회로를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초전도 물질 없다며. 그다음에 인덕터 인덕터 코일 하나랑 캐파시터 그러면- 하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면 저 상태가 마이너스 200도 상태인 거야? 큐비트 하나다라고. 난 모르겠어. 하나가 큐비트는 양자가 중첩돼 있어야 된다면서요. 아, 중첩 상태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아이고, 이 들을 때마다 모르겠어요, 회로를 씨발. 만들었을 때 나는 회로에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모르겠어.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 뭐 이렇게 흐르면 0이고 이렇게 흐르면 1이다 이런 식으로 0, 1을 정의를 하고 예. 그러면은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흐르면 0이면서 1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으면 저희가 예. 큐비트라고 무조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도. 네. 어떤 두 가지의 경우가 있고 예. 그 두 가지의 중첩을 만들 수 있으면 그렇지. 하나를 0으로 양자의 성질을 잘 나타내는 어떤 녀석 물질. 아. 근데 이게 초전도 물질은 얘는 초전도 물질이야라고 한 둘이는 초전도 이런 게 아니라 아, 네. 뭐든지 초전도 그 수가 있는 현상을 거네? 나타내는 환경과 어? 온도로 갖다 놔주면 그러니까 초전도 물질이 되잖아요. 네. 맞아. 그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는다는 거죠. 네, 그런 많은 초전도 물질 중에서 한 놈을 골라서 골라서 쓰면 그걸로 된다. 이제 회로를 만든 거죠. 초전도 물질은 저희가 배우기로는 되게 낮은 극저온에서나 되고 최근에 그래서 상온에서 된다고 막 우리나라. 네. 저 이름이 그거야? 안 되냐? 고려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훌륭해. 아, 그랬던 그거죠? 그 초전도 네, 그 물질. 초전도 물질인데 그건 결국 아니라고 아니에요.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겨. 상온에 저걸 만들 수 있으면. 컴퓨터는 참. 극적, 그러니까 절대 그래, 열도 처음에는 막 마이너스 왜 꺼내. 분석까지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거의 이 뭐 칩을 황우석이 되는 거지. 냉각 나도 황우석 믿었었지만 결국엔 황우석이 되는 겨. 양측이 되는 겨. 지가 그래 날라가서 다행이다. 얘. 배달의 민족을 내가 너무 폄훼하지는 않지만 야 씨발 우리나라가 저걸 만들었다고 안 웃겨. 이거부터 생각이 들더라고. 아휴. 항상 냉동 상태에서 줘봐. 냉각기에 넣어놓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0도 막 이 정도 해야 되니까. 사람은 밖에 있어야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네, 여기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정말 예쁜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냉각기 우주이구나. 사진이에요. 냉각기 사진이고 이 냉각기 자체는 큽니다. 한 뭐 2m 정도, 한 1m, 2m 되는 냉각기거든요. 이 냉각기에 요 가운데 부분에 저게 큐비트 하나요? 아니구나. 아니다. 조가 들어가는 건가 봐요. 냉각기가 이 칩을 이동시키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냥 실온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냉각기가 이 케이블도 다 냉각을 시켜야 돼요. 냉각을 시키고 이 냉각된 케이블과 실온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야 그렇겠다. 네. 추운 나라로 보내놓고 그 추운 나라로 그냥 통신을 하느라고 일이 많군요. 네. 지금. 추워야 일을 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칩을 1000개, 지금 5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IBM이 이제 1000개 이상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발표를 했어요. 1000개면 이게 뚫는다며. 어마어마한데? 것도 큰 일이지만 50에서 1000원. 이게 어이구 차이가 여기 되게 많이 보시면 나는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짝짝짝 거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저기 이게 50개야? 전선이에요. 큐비트 하나에 연결된 전선들이거든요. 저 1000개를 50개 정도의 전선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음. 근데 1000개면 어떻게 또? 1000개의 전선이 그려져 있는 야 거죠. 저것도 나노로 해야겠네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 더불어서 여기 이쪽 사진에서 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줄 있는 게 케이블. 이게 케이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1000개짜리 양자 컴퓨터라면 1000개의 케이블이 필요한 거고 이 아. 1000개의 케이블을 다 냉각시켜야 돼요.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꼭 쟤도 만들어야 되고 또. 됩니까? 그럼 뭐 아니 그래서 빌딩 하나가 양자 컴퓨터 한 대만 되더라도 1000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 만들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다 그치요. 뚫는겨 모든 그치요. 나무를. 를 써서 냉각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야. 거기에 더불어서 그 제가 아까 양자 중첩, 양자 얽힘 같은 양자 상태가 오래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를 오래 유지하려면 또 냉각을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요. 네, 온도가 높으면 양자 상태가 상당히 무너지겠죠. 네, 금방 깨져요. 그러니까 그때 상온 초전도체 나왔다니까 난리가 지금 또 저 얘기하네. 내 책상에서 양자 했던 거 아니야 저기다가? 땀씨 이 개새끼 내가 이것도 땀씨 그냥. 아마 상온 초전도체가 나와도 냉각을 시켜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근데 상온 초전도체라고 해도 중첩이랑 얽힘을 예, 그거를 이제 오래 유지를 하려면 그래도 냉각을 시켜야지 얘가 오래 가거든요. 우주 공간이라는 차갑나요 매우? 우주 공간은 차갑죠. 그렇겠죠. 우주 공간은 차갑고 진공이고 하니까 몇 도나 되려나 우주는? 그거는 가능성이 궁금하다. 아, 그지 태양으로 멀어질수록 겁나 추워지긴 하겠지. 나대면 보내라. 조금만 잘 해보면 네. 그건 일론 머스크 시켜가지고 쓰면 천해 명왕성은 태양계 아니라고 하고 천해 해왕성까지 가가지고 저거 근데 만들어. 거기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필요한 게 단점입니다. 상당히 단점이요. 제어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요. 그다음에 통신을 해가지고 냉각기가 그 필요하고 컴퓨터에서 암호 풀어가지고 지구까지 전달이야. 사이즈가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냉각기 대통령이야, 하나에 그러면은. 그래서 막 1000개까지는 했는데 뭐 10,000개고 10만 개고 이렇게 넣을 수가 이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네. 이제 그게 야. 또 이제 확장성에 취약. 많이 하고구나. 구글, IBM, 좀 어렵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연결시키면 되지 않나. 약간 그 패러렐 컴퓨팅처럼 듀얼 코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을 이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일하면 훨씬 더 2배뿐만 아니라 더 난다는 거. 네, 그럼 엔비디아가 되네. 이야.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초전도체. 초전도체 큐비트. 네,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자 이온이 있는데요. 원자 이온은 원자가
전자 하나를 없애고 예를 들어 플러스 전하를 띄고 그만이야. 이제 활용처럼 해줘. 이 활용처럼. 하나를 정말 큐비트로 쓰는 거예요. 이 원자 이온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서 어떤 상태면은 0이고 어떤 상태면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해주고 예. 분석을 야, 만들고 저 정도까지 발전이 됐으면 알게 모르게 막 암호 풀고 있는 거 아니야 요즘에? 원자 아, 이온은 뭘. 상당히 양자 상태를 저희가 잘 제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자 상태가 잘 유지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온에서도 가는. 상온, 그러니까 실험 장치는 다 상온이죠. 냉각기는 없어요. 냉각기는 없는데 네. 원자의 이온은 사실 또 절대 영도에 가깝습니다. 마이너스 273도에 가깝습니다. 예. 이거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저희가 원자만 냉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레이저를 잘 이용을 하면 주변은 다 상온인데 네. 진공 상태에서 진공 챔버를 만들어주고 네. 그 안에 원자 이온을 넣어놓고 이 원자 이온들을 하고 뭐 중성 원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레이저를 잘 쏴주면 주변이 실온인데 얘만 절대 영도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예. 마이너스 아, 레이저 기업을 사긴 사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해서 해서 이걸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를 아, 대단한 기술이긴 하다. 써. 발전 영역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이온이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저희가 전기장으로 얘를 담아줘요. 전기장으로 이렇게 그릇을 담아서 이 그릇에 지금 드론 공격이 원자를 심해지잖아. 담아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미사일 방어 체계를 너무 작아가지고 크게 너무 추격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근데 폭탄 하나 갖고 와가지고 똑 떨어뜨리고 폭탄 하나 똑 떨어뜨리고 걔는 뭐 수십 대 수백 대 막 날려버리면 되니까 방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레이저야? 레이저가 그나마 낫대야. 그런 식으로 양자 상태를 예를 1번, 2번 이제 정말 그 공격이 나왔으니까 이제 방어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영이라고 야, 레이저 우리나라에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러니까 레이저를 하는 데는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열심히 R&D에 막 기업 이익의 10% 이상 20%막 R&D에 쏟아붓는 그런 기업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가 한번 해보고 싶네. 원자 이온 하나하나예요. 근데 막 쏟아 붓긴 하는데 그냥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 데가 수두룩하지. 그래서 이 사진에서 한 50 실리콘밸리가 그렇지. 차이일 텐데요. 수천 개, 수만 개 배워갖고 막 나온 애들이 막 사실 그냥 아우 이거 다 될거 같다니까 그냥. 싸줘서 이론은 이제 너무 천재들이니까 이론은 다 됐어. 그래서 이걸 구현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서 잘 정확하게 완전 대박 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 9.99%의 정확도 자기만의 이론은 다 정립되어 있는 애들이 다 창업하는 거예요. 그치? 이제 플랫폼이고요. 저걸 좀 쓰면 되는데 저게 단점이 있어서 못 쓰는 건 뭐예요? 네, 단점은 불가능한 건 아니나 하나하나를 때리는 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레이저로 그걸 만들어주니까 네, 레이저로 이렇게 포커스해서 하나하나 때려야 되는데 324번째 것만 뒤집어 이거 잘 네, 하는 그게 좀 거죠?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아유, 저거 이렇게 봐. 50개에서 100개라고? 현재 가장 뭐야, 씨. 하니웰 기업이 나오네. 아니 기업이 나오잖아. 하니웰을 사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뭐 구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오는 겨. 이게 전기장으로 그릇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예. 그릇을 무한정 크게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네, 이게 사람. 할때 배웠어요. 우리나라 건 당연히 안 했고 외국 주식은 유일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몰라. 난 늙어갖고 미강이는 막 외국 주식 막 한다고 하는데 언니는 외국 건 안 해? 언니도? 종목을 찍어서 하진 않을걸? 뭐 ETF라는 거 그런 건 할 텐데 확장성에 취약하다고 저희가 요거 봅니다. 하니웰? 처음에 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저거로 그냥 만들 수 있는데 집에 더 키워보자 하면 그럴 거면 다른 재료를 좀 쓰셔야 됩니다 오히려. 근데 100배는 여러 가지 얼마냐?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현재는 뭐 200개, 300개 이제 연구실에서는 이제 없어져도 될 돈이라 계시고요. 생각하고. 그 제가 여기서 50에서 100여 개는 이제 없어지진 않지. 회사에서 하니웰 같은 데가 네, 나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 이제 컨티넌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아이온큐? 아이온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아이온큐가 미국에서 상장한 이제 양자 컴퓨팅 회사인데 한국 분이 CTO로 계셔가지고 와, 씨발. 네, 한국 교수님 듀크대 교수님께서 아이온큐. 좀 한국에서 아이오닉. 유명한 편인데요. 현대차 네, 사야 이런 되나? 아니면 아이씨, 허니웰 아이오닉 얘기하는 거? 사실 대기업이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이온 이온 플랫폼으로 아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아까 만들고 마지막 그 챕터 그거 해주는 거구나. 그리고 그다음 하니웰. 중성 원자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여기도 레이저네? 없이 중성이를 이용하는데요. 이 플랫폼이 앞에 원자 이온과 다른 거는 어떻게 원자를 너도 잘 보고서 어떤 건지 해라. 아까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와, 내가 여기는 전자기장으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긴 하다. 네, 다만 난 하니웰도 들어보고 아이언키도 아, 들어봤어? 얼핏 들어본. 하니웰이라는 기업은 이것 때문에 들은 게 아니라 들어본 것 같긴 해. 이름은. 마이크로미터 그래요? 정도 포커스를 시킬 아 수가 이제 있는데요. 먹어야 되겠다. 다 먹어야 되겠다. 씨, 다 굳어갖고 이제 막 원자 하나가 딱 보이게 맛대가리가 없어 보여. 집게로 하나하나 원자를 집어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언제 그러고 있어? 진짜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짜증나 가지고 엎어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한가 봐요. 와. 그런 또라이들이 있어야 하는 게 뭐든지. 그래요. 막 광집게, 집게 방식의 장점은 저희가 레이저 파워만 있으면 집게는 정말 많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막 10,000개 만드는 것이 쉬워요. 그러니까 개수를 늘리기가 조금 용이합니다. 원자를 냉각 이게 한 원자 뭐 몇만 개 냉각 시켜놓고 거기에 광집게를 10,000개 딱 쏴줘가지고 타다타다 잡으면 만개 딱 나오는 거예요. 네 10,000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건 네, 의존하네요. 그래서 확장성이 그래도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뛰어난 편입니다. 안점 이걸 그래도 이거를 싹 결정 네.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아직 얘가 다른 너는 증권회사로 가야겠다. 말씀드린 슈퍼카트 어떤- 랑 이용보다 역사가 좀 짧아요. 에휴. 하이테크 그 영업하러 다니고 막 하이테크 ETF 만들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에러가 조금 큰 편입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근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이제 연구자들은 언제나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코라? 그 쿠에라? 제어 코라라고 정확성을 읽을까? 뭐라고 읽을까? 저걸. 꾸에라 같긴 한데. 얘는 소형화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긴 꾸에라. 한데 시스템 장치 꾸에라. 사이즈가 뭐 진공 장치도 필요하고 레이저도 필요하고 이런데 방집계를 인플렉션? 쓰려면 레이저를 포커스 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 장치를 소형화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중장비 같은 거. 아 미국 그게 아닌가 보다. 장치를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미국 저기- 기업이 아닌가 저기 보다. 남미 그쪽인 것 같아. 스페인이나 그쪽 같아요. 콜드 퀀타나. 네. 네, 그래서 퀀타? 여기도 최근에 어떤 벤처 기업이 1,000개 넘는 큐비트의 시스템을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야 여러 그럼 집에 다 뚫고 있는 건데? 야. 벤처 기업들이 있는 플랫폼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광자인데요. 네. 광자는 빛이에요. 아 저게 최고인데. 비싸나도. 광자로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 컴퓨터를 만드는 시스템인데요. 네. 광자 내가 같은 100개 경우는 개 정도밖에 안 되네? 장점은 상온에서 동작합니다. 드디어 음. 내가 필요 없어요. 네. 샤워 산다고 진짜 여기? 아 그럼 이제 저희가 통신은 이미 다 100개 큐비트에서도 확장만 하면 되는 거야? 와. 네. 야 대박이네 저건. 네. 큰 연산 오류 가능성 있잖아. 이런 저러면은 믿음이 안 가는데 저거 쓸 수 있겠어 어디? 내려오는 게 보이진 않지만 여긴 조금- 빛을 내는 입자들이. 네, 맞습니다. 그 걔가 나한테 아닌 것 같아. 때려서 이제 내가 빛을 근데 걔가 영일이 어떻게 있어요? 영위를 구현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빛의 편광이라고 실전 지렸어. 나 조금 지식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걸 0,1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봐가지고 주식을 사든가. 응? 손만두? 유노트 가만 해볼까? 이거 봐야 되는 게 응. 엄마가 봤어? 다음에 올 때는 응. 만두 사다 줄래? 꽈배기 하고 먹고 싶대. 그래야. 하나씩 말해줘서 고맙더라고. 그러게. 응. 그래서 그 이렇게 똘똘 마른 그 튀김 꽈배기에다가 이렇게 설탕 뿌린 거? 응 그거 공원에서 한번. 옛날 꽈배기. 김밥도 그렇고 옛날 거 다 드시고 싶네 그냥. 응. 김밥은 간혹 먹긴 했어 엄마는. 아 그래? 응 좋아해 엄마도 김밥은. 근데 꽈배기는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저번에 어제 처음 들어가지고 알았다고. 저는 올해 39살, 9세에 접어들었습니다. 9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밖에 안 됐구나. 진짜 저렴한 할아버지 옛날 만두 이간의 만두? 먹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이간의 만두라는 곳을 와봤습니다. 왼쪽을 보니까 푸근해요. 위쪽을 미아리 보니 고개 푸근해요. 지나갔었는데 우리. 오른쪽을 봐도 푸근해요. 아래쪽을 봐도 완전 푸근해요. 주택가다 저기도. 아 저기도 어차피 북구고 뭐 그것도 사대문에서 멀지도 않은 거니까 걸어서 오래 걸렸을 뿐. 그지? 할머님들이 다 앉아 계신 느낌이에요. 거기 자체가 성북구잖아 그냥. 그지? 예? 너 시라돈이야? 저거네. 아 이거 자기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네. 만두도 직접 빚는 혼자서 다. 만두. 아우 왜 이렇게 싸? 8개 2,000원? 아유 와 싸긴 짠짠하다 싸다 싸다. 진짜. 아이고. 라면은 안 싼데. 카드 화장까지 주문과 동시에 따뜻한 만두. 아이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만두. 식었어도 하나 정도는 먹어야 돼. 나 이거 어디 먹어? 나 먹었던. 빼먹었던. 진짜 오랜만에 아우 씨 너무 싼데?
속은 이렇고요. 별거 없어도 싸. 음. 찐빵 같은 만두 좋죠. 어우 커. 참고로 별거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저 도너츠가 100칸 그 옆에 있는 건 뭐야? 열. 와. 찹쌀 도넛처럼 막. 뒤늦게 나와서 보여드리는 기본찬 이렇고요. 아유 라면. 아? 그리고 누가 봐도 꼬들꼬들하게 끓여주신 라면 나왔습니다. 고춧가루 그랬네. 나중에 저기는 어디서 나갔지? 꽈배기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뭐 많긴 하긴 한데. 꽈배기? 시작할게요. 관자동 있겠죠. 바로 옆에서 바로 저는 매주 겉에 유니폼 뚫고 났어. 고춧가루 같은 거 무슨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그 김밥을 먹었잖아. 응. 그래서 아버지가 밥 먹었냐 하면서 엄마가 김밥 먹고 싶어가지고 사오라고 해서 먹었어. 응. 왜 나한테는 사달라고 안 했어? 아버지가. 라면 좀 엄마가. 신라면 느낌인데. 여보는 김밥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이고.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한대야. 근데 안 좋아하는 거 사달라고 하기 그랬다고. 아이고 엄마도 참.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 소풍 갈 때나 뭐 할 때 김밥을 수십 줄을 싸도 아버지는 밥하고 국 줬어야 된다고. 아우, 그게 또 꼴보기 싫었나 사달라고 안 했나. 근데 아버지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만약 엄마가 나 김밥 먹고 싶은데 사다 달라 했으면은 뭘 아이고 하고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맛 없는 김밥 거. 뭐 딴 거 먹고 뭐 했을 것 같아 왠지. 근데 아버지가 요즘 엄마 말로는 그럼 몇 시부터 먹을 수 있는 잘한대요? 기분이 조금 좋아진 게 응. 주식해가지고 맨날 까먹다가 요만큼 벌어가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래.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 이거 얼마야? 9,300원? 어이 그럼 나가서 밥 먹는 거보다 싸네? 막 그러더라고. 당신은 별 안 드셨을 텐데 만약에 둘이 있고 그거 사다 줬어도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 예전에도 이제 다르게. 이제 그 조금 모르면 뭐하고 내리면 뭐할 겸. 근데 기분은 좀 그럴 수 있긴 하지. 내리면 기분 나쁘긴 하니까. 그래서 참 아이고. 백화점에 입점을 하려고요? 여보 저 먹고 있어. 근데 문제는 1년 결산으로 쳤을 때 한 5, 6년 까먹다가 1년 1,000만 원 벌면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응. 근데 그때가 중요한 게 또. 응. 그 기분 좋은 거라도 유지하면 좋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하고. 우리도 할매 같은 거 이제 안 될 때는 말도 안 해?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대 막. 나씨 돈만 더 있으면 또 벌 것 같아. 맨날 돈이 없어서 못 버는다는 그런 생각이어가지고 엄마가 하고 있는 돈 내가 할게 막 자꾸 꼬신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막. 그건 안 된다고 막. 아버지가 자선 증식이 아니라 막 못하고 있을 때 엄마가 얘기하면 이거 내 장난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야. 몇 천만 원 투자해놓고. 아니 본인이 당신이 번 돈 가지고 뭐 몇 천만 원을 장난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깔아 먹는다고 내가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니지. 내가 엄마한테도 그랬거든. 아버지 다시 경로당 가고 나서. 아빠 장난하고 싶으면 본인 걸로만 해. 엄마한테까지 왜 그래? 그건 아니지. 그건 장난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100원, 1,000원 아껴가지고 자식들이 용돈 준 거 다 계속 주식 계좌에 처박는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넣으면서 또 뭐 하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1,000원이 비싸니 맨날 그러면서. 에이구. 김치도 직접 참. 담그시는. 그래요. 아, 그냥 나빴지. 일정액 딱 갖고 자기 장난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3천만 원이도 5천만 원이도 자기가 번 돈이니까 까먹으면 그래도 뭐라고 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알아서 그냥 우리도 눈 감고 있으면 그냥 그만이야.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거 갖다가 늘리든지 뭐 줄이든지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본인 잘 보라고 재밌으면 좋은 거고 안 돼서 그냥 속상하면 속상한 거고 그러면 되는 건데. 아이고. 그러니까 엄마는 가장 서운한 게 그거예요. 뭐 해가지고 자식들 손주들 뭐 대학교 간다고 용돈 한 번 줘봤냐고. 나는 벌든 못 벌든 해가지고 그거 깨가지고
손주들 대학 간다고 하면 용돈 주고 생일이라고 하면 용돈 주고 하는데 자기는 본인 생일이라고 돈 받으면 쳐놓고 명절이라고 돈 받으면 쳐놓고 했지. 그걸 뽑아가지고 뭘 한 적이 있냐고. 근데 몇 번은 했어. 최 근래에 맞아,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몇 번 쏘셨어 진짜. 맞아. 엄마 병원비도 아버지가 낸다고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생신 때도 그냥 아버지 쏘셨어 몇 번. 그러니까 그래요. 아 그래요? 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도 큰가 봐. 의욕이 좋은 건 좋은데 그냥 일정액으로 했으면 좋겠어. 계속 투입하지 말고 이제 그만 투입하고. 그럼 아빠도 도박이요. 진짜. 그러니까 딱 그거요. 장난감이라고 하는 게 도박이야 그냥. 벌면 벌고 따면 잃으면 잃고. 그러니까 선만 지키면은 괜찮은 건데 그거 아니면 도박에 이제 빠져드는 거란 말이야. 요 기름 진짜 그렇게 되는 게 거의 부드럽고 적당히 해야지. 아니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기업 분석하고 나는 이런 건 뭐라고 안 해. 그러면서 장기 넣었다가 바둑 넣었다가 뭐라고는 안 하는데 나오는데 이제 돈의 투입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자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제어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한번 제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행사장. 그래서 맞아 그때 너무 크게 얘기는 안 하지만 아유 그만 다녀 이랬던 거고. 이제 아버지는 얼마나 투입을 하고 얼마나 쓰는지를 모르니까 난 모르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보이나 봐. 돈만 생기면 무조건 넣는다. 주식계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잘 안 되니까 막 그러고. 아버지 딴에는 뭐 자식들한테 아유 내가 크게 벌어가지고 1억씩 나눠주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는 돈에서 안 까먹고 꼬박꼬박 먹어도 1억은 됐겠다. 1인당 1억 말고 1억은 됐겠다. 가보겠습니다. 예,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재밌게 마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80대 갖고서 뭘 이렇게 돈 벌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려고 그래. 자식들 말 좋고 자식들 사실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아 그래서 얘기했나? 그 주택연금 들으려고 할 때 얘기했나? 화정이 누나하고 나 이름 안 큰 언니가 좀 싫어했다고. 싫었다고. 그게 보였었나 보지 누나 눈에는. 이런 분명히 그냥 그 돈 갖다 가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또 근데 나 이제 둘째 누나하고 나의 입장에서는 아유 그동안에 너무 아끼고만 살았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나는 그걸 하라는 건데. 근데 아유 어차피 안 된 사람들 안 되는 건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 아유. 에휴, 그것도 참 그렇게 보면 또 좀 그래. 이렇게 안 쓰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일단 보면은 그것도 보이잖아. 인양반들 또 그거 돈 나오면은 그거 모아서 또 자식들 줘야지 또 그게 언니는 딱 보이니까. 근데 아유 그냥 어동이랑 둘째님 맘에는 그거 당연히 썼으면 좋겠지. 이거 쓰면서 근데 워낙에 안 쓰는 돈이 없어서 안 썼던 건 아니었잖아. 어떻게 보면 또 아니 나한테 또 그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노인 2명이 한 달에 200이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아니래. 되게 빠듯하대. 경조사비 되고 관리비 되고 그리고 200 중에서 얼마를 엄마한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이제 200에서 이제 뭐 이렇게 다 쓰시기 용돈 빼고 조금씩 오르긴 하는데 그거에 물가 인상률 해가지고 오를 때도 있고 안 오를 때도 있는데 어쨌거나 뭐 200이라고 치면 얼마를 떼고 엄마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빠듯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우리가 그러면 엄마 아버지 200으로 살면 우리 둘이 200으로 사는 건데 200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빠듯할 때도 되게 많어. 우리도 살 것 같은데 엄마 아버지는 지금 뭐 보험료도 안 나가고 그냥 집 관리비 좀 나가고 관리비가 좀 세고 대신 이제 인사치레에 될 돈들이 좀 많지. 근데 그거는 매번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간헐적이니까 그냥 그거는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모르겠어. 뭐
음식 해서 우리 싸주느라 맨날 그때 돈 나가서 먹는 거. 아니 그래봤자 뭐 김치 종류인데 뭐 사서 주진 않잖아. 사서 많이 주셨지. 부모님이 사서는 많이 안 줬어. 들어온 거 중에 나눠주긴 했어도 일부러 사서 준 건 많지는 않았어. 응? 고기밖에 없었나 그러면은? 고기도 코로나 때 그 쿠폰이 나오니까 정점에서 사서 주고 그때 돼지고기 사서 주고 했지. 뭐 소고기 받아오고 이런 거는 들어온 거 중에 이제 당신네들이 이제 근데 아예 엄마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줬잖아. 우리한테도 돈 주고. 그것도 이제 그것도 간헐적인 거니까. 냉겨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말로 따지면 아무튼 빠듯할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 자식 입장에서 그러면은 빠듯하게 애껴서 맨날 애끼기만 했는데 주택연금 받아가지고 그냥 쓸 만큼 쓰고 남는 거 모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이제 둘째 누나하고 나의 의견이었고, 이제 큰 누나는 그걸 싫어했던 거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1년 처음 받을 때는 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찾았고 찾을 때 막 아버지 막 내 돈 내가 찾는 거다 어쨌거나 그렇게 했고, 큰 누나 얘기를 들으면 우리 그 성남 올라갈 때 같이 했나? 그 아버지 명의로 하네, 어머니 명의로 그 얘기 나온다고. 근데 엄마한테 살짝 떠봤어. 그거 또 적금 부었어? 그러니까 응 부었대. 이율 낮아졌을 텐데 낮아도 부었어 하면서 엄마 명의로 했어. 그러니까 엄마 명의로 했대. 아버지가 다행이네.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둘째 누나 말 듣고 뭐 하면은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돌리고 싶다고 하던데 뭐 그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 몰라, 그냥 내 명의로 했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더라고. 또 어머니 명의로 했다고는 하더라고. 그리고 요번에도 어쨌거나 명의는 엄마 명의지만 쓰는 거는 아버지하고 협의가 있을 수는 있단 말이야. 그치. 그거 내 연금 가지고, 아니 주택연금이지, 주택연금 가지고 한 거 명의만 여보 거지 뭐 쓰는데 자기 의사만 반영하려고 그래. 아버지가 또 큰 소리 낼 수 있을 만도 한데 엄마가 사용자 이렇게 골고 죽게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조금 서운한 게, 아이고 나 같았으면 주식에서 팔아서 틀려야지. 그걸 또 200만 원 달라고 한다 막. 엄마도 참. 아유 못 살겠다. 아유 재밌어. 아우 진짜. 아버지도 웃기고 어머니도 웃기고. 아이고 이 노인네들 진짜 아주 그냥. 내가 그래도 참네. 은행에서 내가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서 아유. 내가 이 나이 먹고서 돈 만져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수표로 주지 말라고. 돈 만져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면서 받아왔는데 그걸 200만 원 달란다. 나 같았으면 주식 팔아서 했대 엄마는. 에이. 그러니까 엄마 성에는 못 찬 돈인 거야. 조금 더 돼야 되는데. 그리고 오롯이 다 받았고서 다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어느 정도 계획도 있었고, 적금 처음 가입했을 때 이렇게 불입을 하면 뭐 3,200 정도 된다 그랬대. 근데 엄마가 얘기하는 게 그 3,200이 낼 수 없는 게 첫 달에는 뭉칫돈을 넣어놓고 이게 이자를 받는 게 아니잖아. 첫 달에는 요만큼의 이자 받고 요만큼의 이자 받으니까 감이 들어가는 거니까. 3,200이라고 했는데 이자가 70만 원밖에 안 받았다니까. 거기서부터 속상한 게 200이라고 해놓고 70만 원 붙었다고. 거기다 200을 또 아버지가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속상했는데. 그 얘기 듣는데 재밌어가지고 웃으면서 그냥 허허허 하면서 그냥 그래 하고 말았죠. 웃기긴 하다. 그냥 사는 얘기지 뭐 옳고 그름이 어딨어. 그냥 사는 얘기야. 근데 아버지도 진짜 솔직히 거기서 그냥 저기